독재 정권의 신여, 민주화 이후 권력으로 자리잡다. 원래 걔네들은 불쌍한 종이었어요. 목줄에 묶여서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못하고 독재 권력이 시키는 것이나 하던 사냥개와 같은 신세였는데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화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 버렸네. 결국 자기들을 구속하던 주인님께서 민중들에 의해 골로 가버리고 어부지리로 목줄이 풀려서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드디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셈? 결국 민중이 일궈놓은 소중한 성과에 수혜를 입고 권력을 갖게 된 꼴인데 그것의 결과는 결코 민중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두뇌라는 선물을 주었던 민중들이 다시 나서서 그들의 권한을 원위치시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뜻을 모아서 비정상적으로 주어졌던 검찰의 발톱과 이빨을 걷어들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다스보이다 78회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조국 장관님과 관련된 검찰의 태도를 설명하는 부분을 매우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야당과 일치되는 그런 의혹들을 막 제기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에서는 선이해라고 말하죠. 어떤 대상을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나의 견해를 형성을 해요. 일단 그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럽다 해서 조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거는 뭐 검사로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처음에 그런 선이해 또는 의심 이런 걸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돼요. 검사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처음에 의심했는데 아니구나 하면 접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처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의심 또는 확신 또는 편견 이것이 틀리면 안 돼. 틀릴 수 없어. 틀리면 나는 망하는 거야. 이런 자세로 뭐가 나올 때까지 파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검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 인식론 철학의 선이해 개념을 동원하여 매우 효과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면서 역시 유시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말씀에 마음 깊이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반대하기도 합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처음에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검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라고 말씀 주셨던 부분 저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검사는 그럴 수 없어요. 사실 검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현실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선이해를 수정하려 하지 않아요. 애초에 문제는 기소라는 선이해를 수사라는 현실 가공 과정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져 있다는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분리되었어야 할 두 개의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선이해를 바탕으로 마음대로 이쪽 저쪽 기소하고 다닐 권한은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검찰 고유의 권한으로서 인정하는데 그 선이해를 현실화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 즉 수사 지휘의 권한까지 동시에 틀어쥐고 있다면 검찰뿐 아니라 그 어떤 집단이라도 결코 자신의 선이해를 수정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한 아무리 정의로운 주체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스스로의 선이해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수사권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스스로 정의롭다고 느끼는 만큼 더욱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선이해를 갖지만 선이해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자기 딴에는 그 방향이 정의인 것인데 그 방향이 정의라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수사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창조해버리는 것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구 현실을 창조했던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정의야 라는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어버린 상황, 딱 그 정도의 상황이 현재 검찰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검사 집단이 스스로 정의로움을 자각하고 팩트에 입각하여 선이해를 수정해야 한다는 유 이사장님의 지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도적 차원에서 권한을 빼앗아 와야지만 선이해만으로 현실을 창조해버리는 부당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이 세 가지 권한을 한 집단에게 모두 몰아줘버린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이외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검찰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곳저곳 의심하고 다니면서 기소권을 설사 남발하고 다녔더라도 경찰이라는 제3자가 검찰의 선이해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검찰과 경찰은 분명히 업무 영역이 다른 독립된 관계이기에 한국에서와 같은 상하관계, 상하복종관계 등등에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권은 검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죠. 훨씬 많은 사건을 당연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기형적인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찰의 수사 내용도 검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의 지휘권은 무조건적으로 검찰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직접 수사 내용을 가로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경찰은 검찰이 하라는 대로 지시나 받는 정도의 완벽한 상하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국이니 영미권 국가에서처럼 독립된 업무를 하는 관계가 애초에 될 수가 없겠죠. 애초에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제3의 독립주체로서 검찰의 견제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형적인 검찰 권력은 어떻게, 왜 생기게 되었을까? 이런 기형적 권력 집중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학자들은 영미권 국가와 다른 기형적인 검찰 권한의 시작을 일제의 잔재로 보기도 하던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와 유사하게 검찰이 기소권도 가지고 동시에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일본도 영미권과는 달리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검찰 권한과 대한민국의 검찰 권한은 성격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1차 수사는 경찰이 일단 독립적으로 맡고 검찰은 이후에 2차 수사, 즉 사후적인 보강 수사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대로라면 1차 수사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검찰의 선이해가 일단은 차단된 채로 경찰의 독립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경찰은 일정 부분 분명히 검찰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견제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본의 제도는 분명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검찰의 선이해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기형적 형태인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형적인 검찰 권한의 원인이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은 주장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져 있다는 형식적 틀은 유사할지 몰라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주물러버리는 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대체 이 기형적인 권력 구조는 어디에서 왔는가? 대표적인 진보 사학자이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님께서는 한겨레에 기고한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라는 연재에서 현 시국 비대해져버린 검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강렬한 한 문장으로 축약합니다. 독재 정권의 시녀, 민주화 이후 권력으로 자리 잡다. 독재 정권의 시녀, 민주화 이후 권력으로 자리 잡다. 자, 문장의 전반부를 먼저 해석해 봅니다. 독재 정권의 시녀, 즉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입장에 있는 자, 오직 시키는 것만을 해야 하는 비주체적이고 타율적인 자, 독재 권력의 사냥개로 키우기 위해 발톱도 제공하고 이빨도 제공해줬던 덕에 거대한 힘을 소유하게 된 집단이지만 완벽하게 비주체적이어서 자발로 생각하고 자발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사냥개에 불과했던 집단. 한홍구 교수님께서는 딱 그런 집단을 검찰 집단으로 보고 시녀라는 한마디에 담아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거기까지 따져볼 때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자발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목줄에 묶여서 명령에 복종만 해야 하는 신세라니. 똑똑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 되었는데 실체가 종이고 사냥개야. 참으로 딱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구를 읽어보면 절대 불쌍해 하실 것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권력으로 자리 잡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걔네들은 불쌍한 종이었어요. 목줄에 묶여서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못하고 독재 권력이 시키는 것이나 하던 사냥개와 같은 신세였는데 민중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화가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 버렸네. 결국 자기들을 구속하던 주인님께서 민중들에 의해 골로 가버리고 어부지리로 목줄이 풀려서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드디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셈? 결국 민주화로 인해 독재자를 몰아낼 수 있게 된 시점부터가 검찰이 목줄로부터 해방되게 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부분은 이미 주인님이 얘네들을 사냥개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물어뜯기 좋으라고 훈련도 시켜주고 발톱도 손질해주고 이빨도 막 단련시켜주고 그랬는데 이젠 충성할 주인님이 민주화로 인해 골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물어뜯고 핥히는 기술을 자기 집단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바로 그 지점. 부여받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목줄이 풀린 사냥개는 과거와 달리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것저것 자기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한 물어뜯기를 계속하게 되는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한홍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민주화 이후 권력으로 자리 잡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물어뜯을 수 있는 수단을 주었던 것은 분명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독재자가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워 감금하고 죽이고 고문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짜맞춰 수사해줄 두뇌 없는 맹견. 이것이 민주화 이전의 검찰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주었던 것은 우리 민중들이 이루어낸 민주화였습니다. 발톱과 이빨이 주어졌지만 권력자가 쥔 목줄 때문에 사냥개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검찰이 우리 민중이 이루어낸 민주화의 수혜를 입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결국 민중이 일궈놓은 소중한 성과의 수혜를 입고 권력을 갖게 된 꼴인데 그것의 결과는 결코 민중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두뇌라는 선물을 주었던 민중들이 다시 나서서 그들의 권한을 원위치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뜻을 모아서 비정상적으로 주어졌던 검찰의 발톱과 이빨을 거둬들이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현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몇몇의 공무원들이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라는 근본적인 동력을 등에 입지 못하면 실무자의 정의감만으로는 절대 실현시키지 못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거대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반개혁 카르텔은 이미 그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줄기차게 표명해왔던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개인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식, 현재 아주 잘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그 실무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은 믿을만한 놈이 못 된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 자체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한다는 놈 꼬라지가 저렇게 구린데 무슨 놈의 개혁이 되겠어? 라는 프레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입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검찰개혁 그 자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피로감에 의해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자라는 공세는 은근히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의 정의감을 자극하여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현실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에 민주시민들은 이 모든 틀을 이해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반개혁 카르텔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은 사실상 조국이라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조국으로 인해 감행될 과감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전해지는 정보들을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